사람들은 종종 착한 말과 나쁜 말을 구분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상대를 흔들어 놓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겉말은 따뜻한데 그 안에 독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말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둬야겠구나 하고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말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듣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흔들고 관계를 병들게 하는 특정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지속적으로 비교하며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잘만 하는데 넌 왜 이래? 내 또래는 다 이렇게 한다던데. 이런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비교는 우리가 동의할 때만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말이 내 생각이 되어버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마치 맑은 물에 흙탕물이 계속 떨어져 내리는 것처럼 마음이 흐려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꿈과 희망을 꺾는 말들을 습관처럼 던집니다. 그 나이에 뭘 시작하냐? 이제 그런 건 그만해야지. 이런 말들은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능성을 잘라내는 말입니다. 어떤 나이라도 배움과 도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불어오면 새싹이 움트지 못하듯 희망을 꺾는 말은 우리의 성장을 막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엔 안타까워 보이고 위로해주고 싶지만 오래 들으면 우리의 마음도 금방 무거워집니다.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강해 듣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감정까지 바꿔 버립니다. 뇌과학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실제로 뇌 구조가 변화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결국 깨끗한 연못에 썩은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또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반복해서 들추며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과거의 실수는 있고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계속 꺼내들며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긁어가는 상처는 되는데 치유가 더뎌지죠. 심리학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긍정적인 말 5마디 이상이 있어야 겨우 상쇄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처 주는 말의 힘은 강합니다.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말을 따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은근히 결정권을 빼앗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마치 당신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되지만 결국 상대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면 사람은 금세 무기력해지고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인격이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넌 쓸모없어. 너 같은 사람은 안 돼. 이런 말들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공격하는 폭력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존엄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부로 짓밟혀선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단호하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간질을 통해 사람을 통제하려 합니다. 사실 그 사람 너 욕하더라. 내 주변 사람들 다 너 때문에 힘들대. 이런 말은 겉으로는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결국 고립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조작입니다.
이간질은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교묘한 말입니다. 감정을 무시하고 억누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뭐가 힘들어 감정적으로 굴지. 이런 말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을 잃게 합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강해지고 무시당할수록 왜곡됩니다. 감정을 부정하라고 강요하는 말은 사람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죄책감을 심어 조종하려는 말도 흔합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힘들다, 너 때문에 다 망한 거야. 이런 말은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마음을 묶어두려는 방식입니다. 죄책감은 정서적 통제의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이런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막는 말입니다.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넌 절대 못 바뀌어. 이런 말은 사람을 과거에 가둬버립니다. 하지만 누구나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은 스스로 내리는 제안에 의해 결정될 뿐입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 듣고 있다면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미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경계 설정일 때가 많습니다. 삶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독이 되는 말들로 채우기에는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떤 말버릇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말합니다.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라고 여지를 남깁니다. 자신이 아는 만큼 모르는 것도 많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보다 듣는 데서 나옵니다. 상대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다 듣기 전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지혜의 특징입니다. 깊이 이해한 사람일수록 복잡한 말을 쓰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르는 것은 솔직히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도 있습니다. 아는 척하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건 제가 잘 몰라서 좀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라는 태도는 오히려 상대에게 신뢰를 줍니다. 또 비판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 합니다. 상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며 말합니다. 공감의 힘은 때때로 조언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갑니다. 답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줍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 하나가 상대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오히려 분위기를 가라앉히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상황을 주도합니다. 자기 경험을 과시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꺼내는 태도도 지혜로운 말버릇입니다. 상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일 때만 경험을 나누고 대부분은 듣는 데 집중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포착해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타인을 인정하는 말은 상대방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의 씨앗을 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버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지혜롭고 따뜻한 말버릇을 선택하는 순간 그 말이
우리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